네, 이제 연말로 가고 있고요. 내년 증시 전망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좀 큰 그림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짧게 보죠. 연말까지 산타가 좀 와서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좀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컨디션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유가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환율도 조금 달러가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플 뭐 금융시장의 컨디션 호조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온기를 불어넣는데 충분한 동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레벨이 네, 아직까지는 조금 높습니다. 금리도 높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한 103 정도죠. 한 107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절대 레벨은 높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랠리라기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제한된 랠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오르긴 오르는데 네, 네, 그렇게 네. 만족할 만큼 아주 뜨겁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게 좀 온도차가 클까요? 미국과 한국 시장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미국은 좀 뜨겁고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덜 뜨겁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미국은 사실 약간 과열스러운 경제 그 수준에서 네네. 지금 뭐 3분기 미국 뭐 GDP 성장률 4.9% 속보치가 얘기해 주듯이 조금 과열된 경제에서 정상적인 경제로 회귀하면서 이 정상적인 경기가 금리와 물가를 같이 끌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좀 제조업단의 경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조업단의 맞습니다. 경기라는 네. 거는. 네. 가령 뭐 미국의 지금 경기 선행지수도 19개월째 마이너스로 계속 지금 약간 방향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전 세계 제조업단의 경기는 미국 경기, 서비스업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연말까지의 랠리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미국을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약간 소극적인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도차를 본다면 미국은 조금 더 뜨겁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덜 뜨거울 것 같다는 말씀을 이제 제조업 경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일단 연말 랠리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씩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늠자로서 연말의 쇼핑 시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나 뜨거울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뭐 미국의 소비 지출이 19는 있습니다. 네. 지난 3분기 GDP를 보니까 물가를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네네. 그 YOY로요. 그러니까 지난 뭐 1분기를 피크로 해서 계속 미국의 실질 소비나 소득 지표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연준도 지금 주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조금 쪼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를 위축은 시킬 겁니다. 지난번 월마트 실적에서도 CFO가 얘기했듯이 조금 저소득층에서는 소비가 줄고 있는 것 같다, 광범위하게. 이제 이런 게 아마 연말 쇼핑 시즌에도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소비라기보다는 중상층 중심으로 조금 고급 내구재는 팔릴 건데 조금 기대한 것 정도, 뭐 기대는 정도 부응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신용 경색에 영향을 받는 데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은 계층 이쪽이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이냐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로는 한 5월쯤이면 인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좀 많이 한다는 건 1%포인트 1년 동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4차례 정도 저희가 0.2%, 0.25%포인트씩 내린다라고 하면 4차례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뭐 첫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와는 달리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 그것도 뭐 한 9월 정도. 9월, 그러니까 3분기는 넘어서야 네. 가능하다 이런 또 말씀이시네요. 뭐 경제 지표를 계속 관찰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내년 상반기에도 조금 건실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냥 바로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거는 이제 노동 공급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아직도 네. 노동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임금이 내려오긴 하겠지만 조금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가계저축이 많이 지금 소진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대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고 이래서 소비가 둔화되겠지만 뭐 2분기에 조금 확인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1분기는 좋을 것 같고요. 4분기보다는 안 좋겠지만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경기가 완전히 식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공하기에는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내년 금리 인상은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상대적으로 경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경기가 좀 침체의 시그널을 보여줘야 네, 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1분기는 뭐 경기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해버리셨으니까 네. 2분기, 3분기에 그런 신호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연준으로서는 조금 더 명확한 경기가 식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조금 한 템포 늦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뭐 경기 좋다 그랬으니까 경기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좀 금리 인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내년도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일단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고 가벼운 경기 위축이 2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사실 1분기가 조금 그거를 좀 넘어서야만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표검사를 하는 거죠. 네. 경기가 나쁜데 괜찮아?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한번 두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맷집 좋게 넘어가면 맷집 좋다라는 말씀은 매크로 환경보다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매크로가 조금 안 좋아도 뭐 괜찮겠네. 네네. 기업 실적이 그걸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 조정 폭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보다는 좀 마이크로에 초점을 두면서 내년 상반기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해서 인하로 돌아설 때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는 주가는 어땠습니까? 인하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좋나요? 나쁜가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사실은 좀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이제 연준은 확실하게 경기 침체 혹은 위축의 신호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좀 꺾이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네네.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 금리도 내려가지만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면서 그때 경기 침체가 나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 내년 뭐 중반 정도, 뭐 빠르면 뭐 한 2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경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너무 좋았던 올해에서 네. 내년도에는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 매크로의 이런 그 다운턴을 시장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제한된 되네요. 조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도리어 상반기가 조금 더 주가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2분기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네. 조금 그거를 이겨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가령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네. 뭐 1% 미만으로 찍힐 때 시장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이제 2분기 시장이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의 가장 큰 변수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일단 꺾였어요, 금리가. 이건 추세적으로 계속 꺾인다라고 보십니까? 국채 금리 어떻게 될까요? 저는 4% 정도가 조금 제한된 바닥일 것 같고요. 네. 일시적으로 뭐 채권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내리던 탄력으로 한번 4%를 살짝 깰 수는 있지만 뭐 3.8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시 또 반등을 해서 내년 전체적으로는 뭐 4% 언저리에서 네. 4.5%에 조금 예년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짧게 당장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이코노미스트시니까 개별 기업을 그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보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 실적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크로 지표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이 훨씬 더 마켓에 중요할 것 아까도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빅테크 업체들이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네, 하셨으니까요. 사실 3분기 미국 기업 실적도 엔비디아하고 아마존을 빼면 4%대 증가가 아니라 1%대 증가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PER을 유지하려면 좀 성장주, 특히 AI 중심의 조금 미래 비전이 높은 주식들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마켓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PER을 높은 PER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갈림길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할 정도의 이익이 더 큰 성장이 네.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괜찮은데 네. 기대하는 수준이 그거보다 좀 못 미치면 시장이 좀 주춤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될까요? 결국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매크로 쪽에서는 당연히 뭐 경기가 특히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짧고 가볍게 조금 지나가느냐. 아까 그 침체가 나타나는 네. 게 얼마나 짧게 그냥 지나가느냐 네, 침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살짝 가볍게 넘어가면 시장은 뭐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하반기에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빅테크 실적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 지금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고비가 한번 남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 약간 위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달러 약세가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깨는 것은 올해나 내년 1분기보다는 내년 하반기 언저리 2분기 실적이 조금 감이 잡히는 시점. 네. 그래서 막 경기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반기에 계속 달러 좀 약세로 기울면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1250원 밑에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과 내년 전략 짜시는데 오늘 김환진 박사님하고 얘기한 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김환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은 뭐 1% 부근에서 조금 올랐다 조금 떨어졌다 이런 모양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가 0.3% 정도. 그래도 2차전 지수가 또 오늘도 강하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전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